아마 비트코인은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명확한 이미지가 있어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이렇게 훌륭한 수단이 있었나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꿈꾸는 건 월드 컴퓨터예요. 뭔가의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냥 그런 말씀을 드려요. 10배 먹을 생각이면 열터막도 각오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 긴급 점검합니다. 아마 코인 하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떠올리시겠지만 비트를 제외한 모든 코인은 알트코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 플러스 알트까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알고란 TV 고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잘 네. 유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푸트라고 했을 때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일단 사서 모으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비트하고 알트 중에서 저는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를 이제 사서 모으고 있고요. 네. 나머지 알트코인은 사실 그냥 샀다 팔았다 혹은 공부를 그렇군요. 위해서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들고 있다 유의미하게라고 네. 말하긴 조금. 우리 네. 고란 대표님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바쁜 사람 이거 하지 말라면서 알트코인. 맞아요. 근데 본인은 하시네요. 뭐 좋은 거 혼자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때 대충 한 10만 원어치 사보고 이럽니다. 네. 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아니 모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요새 최근에 코인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AI 플러스 밈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AI 에이전트 이런 코인들이 뜬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막 뜬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막 논의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자율학습 예습하면 좋은데 투자할 때는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물리면 공부가 잘 됩니다. 네. 일단 내 돈 들어가야지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사보는 거지 유의미하게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성탄절 지나갔는데 비트코인 시장에 산타 왔다 갔나요? 어때요? 요즘 시장 분위기? 그 기사 제목 중에 제가 봤어요. 뉴욕 증시에만 온 산타라고. 네. 아마 다른 대부분의 자산 시장에 산타는 안 온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에 잠깐 왔다가 그냥 잠깐 발만 스치고 가신 듯한 그래요? 느낌이에요. 10만 달러 찍었고 그 네. 언저리에서 그래도 9만 달러 위에서 계속 놀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변동성 말씀드린 건데 과거엔 한번 조정이 나오면 뭐 20~30%는 그냥 일도 아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10,000달러가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에 10%만 움직여도 1,400만 원이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큰 가격 변동이잖아요. 네. 근데 10만 달러에서 9만 달러 가는 건 10% 떨어지는 거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과거와의 변동성은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투자할 때 착시를 하지 않으려면 이런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단위가 달라졌을 때 착시를 하지 않으려면 흔히 이제 뭐 그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로그 네. 차트를 본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로그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100이 되고 그 간격이 이제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로그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숫자가 주는 왜곡을 피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이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한 맞아요. 이건 주춤. 거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추세 하락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단기적인 조정 횡보로 보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모든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오르기만 할 수는 없어요. 모두 올랐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지만 그래서 계단식으로 오르는 건 사실 다단계 코인밖에 없습니다. 네. 다단계 코인 차트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차트고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차트는 당연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돼 있고 특히 어떤 자산의 가격이 친고점, 전고점을 경신할 때는 저항이라는 걸 겪습니다. 네. 이른바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전고점에서 이제 사셨던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 야, 내가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원금만 회복하면 판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 근처에 오면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 저항 과정에서 한번 그 돌파를 시도했다가 네. 실패하고 시도했다 실패하고 이 과정을 겪다가 결과적으로는 돌파를 해서 또 한 네. 번의 신고점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팔고 있고 그거를 단기 매수자들이나 기관이 사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린 말씀 손바뀜이 있었어야 됐어요. 지난 3월에 기록한 고점이 24년 3월에 기록한 고점이 73,000달러 정도 73,000 되거든요. 달러. 그러면 그 즈음에서 손바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거기서 좀 약간의 횡보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네. 10만 달러까지 직행을 했거든요. 말씀드린 손바뀜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 고점이 3천 달러 수준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10만 달러 부근에서 이 10만 달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숫자가 아니잖아요. 1억 4천, 1억 5천 이게 뭐 이렇게 느낌적인 숫자가 아닌데 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만 달러 글로벌리는 이게 약간의 일종의 라운드 넘버이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에서 그간에 거치지 못했던 손바뀜을 10만 달러 부근에서 거치고 있다. 손바뀜 작업을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과거 같았으면 추세 하락이 나올 텐데 네. 지금 제가 손바뀜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장기 보유자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서 파는 거고 가격이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신규 매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과거에는 없던 자금, ETF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의 비트코인 매수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예. 기관들의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는 야, 좀 너무 비싸지 않냐. 이른바 조정이 오면 사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 조정의 폭을 과거 사이클처럼 한 30%는 떨어져야지. 한 7만 달러쯤은 와야지 사지라고 네.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 생각엔 과연 그 정도까지 조정이 올까? 예.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영향이 있었다는 맞습니다. 말씀인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게 그 ETF에서 네네. 자금 유출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자금 네. 유출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금 올해만 비트코인이 한 142%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웬만히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던 분들은 100% 수익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이만하면 좀 팔고 가자라고 그럼요.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ETF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블랙락 ETF가 맞습니다. 있고 피델리티 네네네. ETF가 있잖아요. 근데 피델리티 ETF는 오히려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데 블랙락 ETF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기 오히려 자금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뭐 그거는 ETF마다 성격이 다른데요. 일단 그 운용사 사이즈가 블랙락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요. 네. 블랙락 쪽으로 그러니까 블랙락이 그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상대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비트코인이 없던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그런 네. 자금이 많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하는 기관들이 더 작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둘 간의 좀 차이를 약간 보자면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 장외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면 장외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맞습니다. 않는다. 어쨌든 돌고 돌아서 영향을 주지만 네. 직접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장 내에서 매수 매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ETF 자금 흐름을 보시면 피델리티 쪽에서 유입이 나오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피델리티 쪽에서 유출이 나오면 가격이 약간 좀 급락한 바로 네. 반영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피델리티 ETF에서 그럼 왜 자금이 나왔을까를 따져고 보면 파월 아니에요? 파월 때문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네. 판단인 거죠. 이만하면 됐다. 라고 판단한 이들이 벌만큼 벌었으니까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마침 그 즈음해가지고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찬물을 끼얹어 있었죠. 주시니까 이제 금리 인하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어라는 네네. 그 메시지. 그 지금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을 보자면 기존의 금융시장에 참여하던 참가자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파월이 앞으로 유동성 조이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의 유동성 시장에 좀 돈이 풀리는 걸 기대했는데 생각만큼 아니네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주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시카고 연은 총재 굴스비. 그분은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놔서 네네. 굴스비 파이팅 뭐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힘이 센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은 아마 뭐랄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이 기대하던 그 기대감을 그대로 받아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약간 이 정도쯤이면 약간 재료 소멸이라고 해야 되나? 재료가 약간 지금 약간 사그러든 상태예요. 네. 취임식 전후해가지고 아마 한 번에 큰 뭔가 변곡점이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취임식 이후가 될 텐데요. 언제나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 기대감에 오릅니다. 네. 그래서 막상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재료 소멸 이래가지고 좀 가격이 주춤해요. 그럼 지금의 상승장은 이미 반영된 거다. 트럼프 취임이랑 호재가. 네, 이미 반영될 수도 있고요. 아니 지치마 이렇게 원래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처음에 맞아요. 발표하면 오르다가 주춤하다가 첫 삽등은 또 오르다가 네. 준공하면 또 오르고 이런 약간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아마 취임식 전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 뭔가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예상한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기대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대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정작 보여준다? 보여주지 않으면 게다가 이 트럼프가 정말 크립토의 진심인
건지 네. 아니면 진심인 것도 있지만 실상은 표를 위해서 그런 건지 이게 사실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로 이 크립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인지 네. 이 부분을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SEC 위원장 바꿨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상징적인 보여줬는데 바꿨는데 정작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야말로 기대감에 그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그간에는 너무 규제 일변도였기 때문에 바뀌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기대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이제 막상 취임이 되고 나서 네. 정책을 펼치면 정말로 효과적인 정책, 효율적인 정책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은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그분은 네네. 뭐 30년에 100만 달러 간다. 솔직히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전 거예요. 600만 네. 달러 저도 받을 수도 할 거예요. 있어요. 네. 네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저도 이렇게 뭐 몇십 년 뒤 약간 그 장기로는 그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특성상 어떻게 뭔가 직접적인 쓸모가 효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재생산이 가능하거나 그리고 이게 쓰고 없어지고 뭐 이런 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일정하게 발행량은 있고 공급량은 있고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 보면 공급은 거의 끝난 상태고 네. 수요는 앞으로 이제 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산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장기로 투자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장기는 얼마를 말하는 그러니까요.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장기는 뭐 정말 길게 보면 좋겠지만 인간의 삶이 유한하니 그렇게 길게 볼 수는 없고 최소한 비트코인에는 반감기라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4년마다 반복이 되거든요. 최소 한 사이클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4년이네요. 들어요. 그럼 장기라는 게? 저는 제 수준에서는 장기는 최소 4년 이상을 예. 보고 있고요. 근데 워낙 이 코인 시장이 투자 시계열이 짧다 보니까 1년만 해도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하지만 1년은 사실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 1년 투자에서는 정말 1년 이하로 투자에서는 이 단기적인 이 상승의 가격 상승의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파고 속에 아마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으니까 장기로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 이제 취임하고 SEC 수장도 바뀌었고 저는 트럼프가 이더리움 좋아하지 않아요? 알트가 뭔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뭐 이더리움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제가 그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서 이게 약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아니 트럼프가 코인 사업하는데 저렇게 코인을 대놓고 밀어줘도 되는 거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정확히 보면 그 회사가 있습니다. 디파이를 하는 회사인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운영진의 회사 임원의 주주에 트럼프 일가는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트럼프 코인이야라고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네. 있어요. 그 회사가 애초에 그렇게 아마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회사 이익에서 나오는 75%를 그러니까 회사가 100억을 벌면 그 중에 75억을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줍니다. 투자겠죠. 예, 투자가 아니라 그냥 그 줘요? 수익을 지급해요. 그 이제 트럼프의 얼굴 및 이 이름을 쓴다라는 일종의 뭐랄까, 그 뭐지 브랜드 사용료 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건 트럼프가 찍은 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뜯어보면 트럼프는 그 회사 지분도 없고요. 그 회사의 무슨 뭐 운영 이사거나 뭐 그런 직함을 하나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어드바이저고요. 네. 트럼프 아들 3명은 다 엠베서더. 대사 뭐라지 홍보대사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름을 그렇군요. 올리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트럼프 얼굴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3명의 아들 이름이 나오고 정작 코파운더는 5번째 얼굴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작게. 트럼프가 투자한 회사 아니에요. 트럼프 지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익의 75%를 요 트럼프 일가가 갖고 있는 회사에 네.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가격 철벽선이 4,000달러 같아요. 이거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지. 네, 맞아요. 사실 지난번 그 비트코인 2번째 불장 때 굉장히 네네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과연 내년이 이더리움의 해가 될 수 있을까? 아마 비트코인은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명확한 이미지가 있어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이렇게 훌륭한 수단이 있었나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꿈꾸는 건 월드 컴퓨터예요. 뭔가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럼 뭔가의 플랫폼이었냐를 보면 1차 불장 때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았던 건 ICO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크립토 스타트업의 자금 모달 플랫폼이 됐던 거예요. 자금 모집 수단이.
그러니까 ICO를 한다고 해서 돈을 모을 때 다 돈을 뭐로 모으냐? 이더로 모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의 쓰임새가 있었거든요. 그 이더리움이 지금 시총 2위로 봐야 되죠, 코인 시장에서. 네, 이더리움 네.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쓰임새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ICO 플랫폼이었다. 아. 2차 불장 때는 뭐였냐? 디파이 플랫폼이었어요. 예. 말씀드린 그 디파이 붐 때문에 2차 불장이 왔거든요. 그럼 세 번째, 지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불장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의 쓰임새가 뭐냐? 없어요, 딱히. 그러니까 가격이 별로, 허무한데요? 네, 가격이 별로 반응을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내년을 많이 기대하는 이유가 이더리움의 쓰임새 가운데 지금 현재로서 가장 기대되는 건 RWA,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현실 세계에 존재하던 많은 자산을 다 디지털화하는 그 플랫폼이 되는 게 지금 이더리움이 선두주자거든요. 그리고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꿈꾸는 게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펀드도 채권도 다 토큰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토큰화의 장점은 뭐예요? 거래가 너무 편하고 그렇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꿈꾸는 건 주식도 토큰으로 거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제 출발이 아까 말씀드린 비들이라는 토큰인데 이게 대부분의 토큰화가 다 이더리움에서 아마 벌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네. 이더리움의 이제 상승을 기대하는데 그건 이제 기대감인 거고 네. 여기서 이더리움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테더는 일종의 약간 코인 투자할 때 약간 안전자산 느낌으로 네. 왜 달러 예금들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게 달러 예금이 아니라 어차피 달러로 자산을 분산할 거면 테더를 사서 해외 거래소에 보냅니다. 그럼 해외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와 다르게 테더의 일종의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게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거 이자를 이게 물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다른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 테더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한 5%는 줘요. 그러면 달러 예금해서 5% 이자 받는 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는 그 USDT라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면 제가 5%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시장이 불장일 때는 그러니까 USD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는 뭐 10%, 11%도 주고 막 이러고요. 그래요. 근데 테더의 시총이 보면 한 10월부터 급증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비트코인 불장의 일종의 연료가 된 거 아닌가요? 네, 예. 테더는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으로 보자면 주식 매수 대기자금, 예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비트를 사든지 알트를 사는 경향이 있는 거고 특히나 테더의 그 거래소의 시총 증가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알트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다 비트로만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테더가 일단 거래소에 있으면 물론 비트 사겠죠. 네. 하지만 알트도 살 수 알트도 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더가 거래소 내 그 잔금이 증가하는 건 알트 코인에는 약간의 희망의 불빛으로 볼 수 있죠. 어쨌든 투자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마 그 피터 린치가 한 그 말 있잖아요. 왜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폭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맞아요. 그거를 좀 한번 떠올려보면 네, 그래서 어떨까? 저는 약간 그냥 그런 말씀을 드려요. 10배 먹을 생각이면 10토막도 가보해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경제한방 고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